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APT 활동이라고 하는 대사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인체 대사 활동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물질, 다시 얘기해서 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효소 때문에 영국과 청나라가 큰 전쟁이 벌어졌던 거 아세요? 아니, 그건 아편 전쟁 기억나시죠? 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왜 일어났냐면요, 영국 사람들은 고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만. 그런데 이 차를, 중국에서 차를 수입을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차 속에 들어있는 효소, 천연 효소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 있는 차 문화가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 귀족들이 이 차를 죽어라고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를 수입을 하니까 적자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중국에다 뭘 팔아서 돈을 이득을 남겨야겠다. 그러면 좀 건전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뭘 생각했냐? 아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영국 애들이 아편을 몰래 팔아갖고 중국 사람들 다 망가뜨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그래갖고 영국에서 이제 배로 막 이제 아편이 몰래 생선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청나라에서 그 영국 배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화가 나니까 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편쟁이 만들려고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 애들도 또 아니 그 아편을 다 아편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상품 속에 숨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 또 배도 또 불이 났잖아요. 아편만 불을 지를 것이지 배까지 다 태우고 사람 죽이고 하니까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이제 상선이 온 게 아니라 전함이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전쟁이 나가서 그래서 청나라하고 영국의 아편 전쟁이 꽤 오랫동안 갔죠. 그다음에 또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차가 워낙 좋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상인들끼리 이거를 매점 매석을 하려다 보니까 귀족들이 야 니들 뭔데 그렇게 싸워?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네들만 독점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탄압하면서 또 일종의 그 시민 봉기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하긴 하지만 그 차라고 하는 천연 녹차를 발효시킨 제품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구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대사 활동, 생명 유지 활동을 시켜주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효소가 없다면 우리가 숨도 쉴 수 없고 그 다음에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세포 재생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생명체는 전기 에너지로 살아가요. 전자 에너지. 인체에도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미세한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는데 그건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영양가가 높은 걸 먹어야지. 그 영양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걷고 뛰고 뭐 달리고 숨쉬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양분은 전자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몸에 전기가 생긴다고요? 아니요. 전자는 입자예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죠? 전기에 그죠? 음극의 입자가 바로 뭐예요? 전자예요. 그러면 전기는 뭐예요? 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무리지어서 이동할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자는 입자, 미시적인 입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만져지는 입자예요. 전기는 그냥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도 전기가 통하는 거는 뭐예요? 수많은 전자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리지어서 온 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미세한 전기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생명이 있다면 전부 다 이러한 전자를 만들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의 원료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영양소가 바로 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양소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3대 영양소, 뭐 5대 영양소 그러잖아요. 그죠?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그렇죠.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죠? 그 다음에 물,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라고 해요. 6대 영양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싹 다 어디로 가냐면 분해가 돼서 완전히 밀입자로 분해가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의 미토콘트리아 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들어가요.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그래서 세포 속에 미토콘트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APT라고 하는 ATP 아파트라고 써요. 집값이 아주 떨어지니까. 자, ATP라고 하는 전자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해를 시키고 세포로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고 하는 모든 이런 활동은 누가 하냐? 바로 효소가 크게 관여를 해야만 가능해요. 효소가 없으면 분해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화효소 이렇게. 난 물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도 하나 안 찌냐? 이런 분들 있죠. 어떻게 부러워해야 될까? 불쌍하게 여겨야 될까? 불쌍하지. 일단 돈 버린 거잖아. 먹어도 티가 안 나. 좀 먹으면 크잖아요. 좋은 거 먹었으면 티가 나야 되는데 티도 안 나. 얄미워. 불쌍하게 여겨야 돼. 그런 분들은 뭐예요? 효소 부족. 대사 활동이 안 좋고 남보다 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먹으면 어떻게 몸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으면 뒤로도 다 나가. 예? 예,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연 방생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은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어. 아무거나 먹어도 똑같아. 비싼 거나 싼 거나 오이지나 짠지나 소고기나 똑같다고. 예, 그런 사람은 대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력,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왜? 이 에너지가 세포 속까지 전달이 안 돼. 전자 생산이 안 돼. 빠바박 해갖고 힘이 쫙 와 이래야 되는데 먹어도 그건 안 먹고 그래서 효소는 인체의 생명 활동뿐만 아니라 활동력, 그다음에 에너지 전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사 효소는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야? 사람은 타고났을 때 가지고 있는 효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사람마다 각자 효소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너 10개, 나 10개. 공평하게 사람마다. 다. 그런데 얘를 여기다 다 썼다? 일일 3끼도 모자라가고 중간에 중간중간 간식 먹고 야식 먹고
춥고 하니까 또 치맥도 먹고 더우니까 또 뭐도 먹고 잔뜩 먹고 또 먹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안 먹어. 먹는 거 보면 요만큼 먹어요. 근데 입이 쉬질 않아. 밥은 요만큼 먹는데 하루 종일 뭘 계속 먹어. 그냥 뭐 지나가다 먹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밥 조금밖에 안 먹어. 밥은 조금밖에 안 먹지. 간식은 종일 먹지. 이빨 닦았는데 나 이빨 닦았는데 그리고 또 먹어. 그리고 가서 이빨 또 닦어. 이거 먹어봐. 그럼 또 닦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먹고 또 이빨 닦고. 진짜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자들처럼 막 술 담배하고 스트레스 확 풀고 이런 게 특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식으로 이제 야 나이 들면 그 아무거나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돼. 그냥 단백질을 좀 먹어야지 근육이 안 빠지지. 단백질? 뭐 단백질 어떤 걸 먹으라고? 아니 그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안 빠진다고. 아 단백질 나 자주 먹어. 뭐 먹는데? 단팥빵 백설기. 단백질 단팥빵 백설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라고. 그런 단백질 아니라고. 예, 아무튼 여성분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나는 뭘 잘 안 먹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뭐예요? 여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소화시키는데 30%만 쓰라고 그렇게 신이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50%를 써버려. 그러면 대사 효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 몸의 효소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가 들면 왜 몸에 기력이 없어질까요? 근육이 없어서? 아니요. 근육 많은 분들 많아요. 인바디 해보면 여성분들도 근육량이 30% 넘는 분들 꽤 많아. 체지방률이 뭐 20% 언더도 있어요. 그런데도 힘은 없어. 툭 치면 자빠질 것 같고, 훅 한번 꺼질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효소가 줄어들어서 세포 속으로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뜻이 이해되셨나요? 네. 사실은 독사 있잖아요. 독사. 뱀의 독도 효소예요. 강력한 소화 효소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뼈채로 통째로 뼈뿐만 아니라 그냥 가죽이고 뭐고 다 통째로 다 삼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뱀이 들쥐를 한 마리를 통째로 삼켰어. 그러면 얘가 소화되는 속도보다 부패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안에서 부패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 근데 얘가 소화를 빨리 시키지 못하면 안에서 부패가 되니까 뱀은 장염이나 뭐 이런 거 걸려서 죽어버리겠죠. 쥐 한 마리 먹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독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그 독은 소화 효소인데 엄청 강한 소화 효소예요. 그래서 이미 물었을 때 벌써 소화가 되기 얘는 밖에서 소화시켜서 삼켜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뱀 독을 그래서 약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다 이미 안에서부터 뼈까지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인애플, 그죠? 키위 이거 우리가 고기 재울 때 반드시 넣죠? 네. 그러면 연육작용, 강력한 연육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되게 부드러워지죠. 그 파인애플이라든가 키위 안에도 강력한 소화 효소가 있는데 뭐예요?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 그래서 연육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많이 먹으면 혀 따갑고 혓바늘 나듯이 까끌까끌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점막세포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파인애플을 먹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이 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걸로 고기 재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드시는 걸 아니면 이렇게 갈아서 주스나 이런 걸로. 근데 그걸 생과일로 계속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안에 점막세포가 헐어요. 얇아져요. 너무 많이 드시면. 그러면 어떻게 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혓바늘 많이 나고. 왜 어렸을 때 우리 신과일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혓바늘 자주 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난히 혓바늘 많이 돋는 친구들. 그건 뭐예요? 약한 거예요. 구강 점막세포가 약한 건데 단백질 분해 효소에 녹아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빨래가 됐던,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일이 됐던, 그 다음에 또 뭐 뱀의 독이 됐던, 다 모든 것은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 이외에도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계절이에요. 폭염이 막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철에는요, 인간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사람 체온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열을 식혀야 되는데 개는 땅구멍이 없어요. 땅구멍이 없어요. 개들은. 개발바닥에 땀 난다 그러는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개발바닥에서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개발바닥에서 땀 날 때까지 뛰어라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은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혀를 늘어뜨려 갖고, 혀를 길게 늘어뜨려 갖고, 그게 이제 라지에타 그릴,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라지에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땀구멍이 있죠. 네. 그죠? 그래서 땀샘을 통해서 수분을 날리면서 증발을 시키면서 열을 같이 내보내요. 자, 그러면 수분이 증발한다는 뜻은 뭐예요? 수분은 무엇으로 공급할까요? 혈액에서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온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이 어떻게 해요? 피부 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혈액 공급이 이 피부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야 그렇게 빨리 열을 날리기 때문에 36.5도에서 37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체온이 쉽게 안 떨어져요. 더위 추위에 취약한 나이는 어떻게 해요? 갱년기 이후부터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부터는 그런 열감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막 홍조 현상이 일어나듯이. 근데 막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높아요. 거기다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지방률이 평균 10%에서 15%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온은 잘 되지만 발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평균적인 체온도 여성들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효소는 36.5도에서 37도가 넘어가면 파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계절적 요인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이 원활해서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체온이 빨리 정상이 유지가 되는 분들은 그나마 몸속의 효소가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들, 막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효소가 몸속에서 파괴되기 시작해요. 여름철에 효소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노인분들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사 활동이 뚝 스위치 꺼지는 거예요. 네. 이걸 못 이겨서 대사 활동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몸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셧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요,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아요. 왜? 36.5도 이하로 내려가면 효소 활동이 둔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왜? 둔화가 돼요. 자, 무슨 얘기야? 여름철에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여름철 소화가 잘 안 되죠? 특히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많이 드시거나 특히 찬 음식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갖고 설사들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혈액이 전부 다 피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는 부족해져요. 소화기관으로 가야 될 혈액이 어떻게 일로 다가버리니까 열을 방출시키느라고. 그래서 여기가 냉해지면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효소 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화기 쪽에 효소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어떻게 날 덥다고 시원한 콩국수에다가 큰 냉면에다가 그냥 냉면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닭갈비에다가 그냥 닭갈비 말고 숯불 닭갈비에다가 비빔 막국수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카페 가서 팥빙수 한 그릇 먹어주고 막 찬 거 뜨거운 거 막 갖다 들이붓죠. 얘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는 맛있게 먹었지만 몸에선 흡수를 못해요. 맛있게만 먹은 거지 몸 안으로 에너지화 돼서 세포까지 이동되지는 않는다. 왜? 여름철엔 소화효소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더운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아요. 적당한 체온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정도 딱 좋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효소의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몸의 대사 활동도 잘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에어컨 없었잖아요. 선풍기 없었잖아요. 뭐예요? 손풍기밖에 없었죠. 부채. 그죠? 예, 평상에 그냥 마당에 누워서 어떻게 해요? 모기불 껴놓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부채질 해주면서 예? 소화 안 돼갖고 배탈 많이 나잖아요. 애기 때 저도 탈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배 만져주면서 용우 빼는 똥 빼, 내 손은 약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주물러줘요. 그럼 좀 뜨뜻해지면서 좀 이제 진정이 되곤 했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냥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면서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해줘도 효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은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약이 없던 시절에는요 그런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효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효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효소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뭐예요? 최종. 청나라 아편전쟁 시절에 뭐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차. 근데 차는 어떻게 만들어요? 발효해서. 녹찻잎을 발효 건조시킨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야채, 곡류를 발효해서 건조시켜서 얻어내는 것이 바로 효소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대사,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왜요? 면역력 유지, 예. 그 다음에 DNA 복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계절적 요인으로 더위 때문에 효소도 파괴가 되지만 진짜 가장 많이 파괴가 되는 게 뭐예요? 활성산소. 얘는 직접적으로 효소를 잡아먹어 버려요. 활성산소는 효소를 따라다니면서 죽여. 제일 나쁜 적은 뭐예요? 노화? 아니야. 계절? 아니야. 뭐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어디서 많이 받아요? 자외선. 그죠, 여러분들? 아, 나는 선텐 해야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젊은 친구들 뭐예요? 여기다가 막 오일 바르고 막 선팅이란다. 선텐 하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우산 들고 다니세요. 예? 그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효소를 없애는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스트레스. 아침마다 즐겁게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댄스하고 웃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활성산소를 잡아야 돼요. 활성산소. 예? 활성산소. 누가 어떤 여성분이 그냥 젊어서 남편을 사별하고 애기들만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70이 넘은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와요. 사랑엔 나이도 없죠. 국경도 없죠. 나이 무슨 상관이야. 마음은 청춘인데. 그죠? 그래 친구들 동창 모임 이 나이에 내가 사랑이 찾아왔어. 야 축하해. 어떤 사람이야. 뭐 자주 만나. 사랑은 찾아왔는데 무릎은 감네. 관절이 아파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예. 자,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 이거요 스마트 시계인데요. 이게 심박수하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차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고마워 아들. 일주일 있다가 야 이거 도로 가져가. 집어 던졌어요. 왜요? 무슨 이게 스마트야. 야 이거 잔소리 탐지기 아니야? 예? 니네 엄마가 잔소리 할 때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빨간 물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가져가. 그래서 집어던지더래.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건강 관리 못하면 다 불편하고 귀찮은 거예요. 마찬가지 효소는 우리의 인체의 배터리입니다. 뭐라고요? 인체의 배터리. 네. 당신은 나의 배터리가 아니고 효소는 나의 배터리. 그죠? 네. 그래서 효소가 없는 생활 활동은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게 우리 몸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필수 불가결해요. 우리 몸에 아까 얘기했던 단탄지,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물과 함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에너지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다. 에너지원, 영양소는 아니지만 효소는 얘네와 함께 어떻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총량의 법칙,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 예, 그 다음에 온도, 내 몸의 산도, pH 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효소는 나날이 파괴되고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요?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비책 비싼 거 우리 국장님께서 아싸 기분이다. 야 오늘 한 병씩 다 돌려.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서 완샷 다 했어. 자 효과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달라요. 왜? 효소의 활성화가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뭐랑 같이 먹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슈퍼겔을 먹던 노예비책을 먹던 흑삼을 먹던 비타민을 먹던 뭘 먹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효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역력과 그 다음에 대사 활동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슈퍼겔하고 그 다음에 효소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AGX를 같이 먹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애들이 바로 AGX.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그죠? 네, AGX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셀레늄. 그죠? 셀레늄은 활성산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파트너예요. 활성산소는 왜 만들어지냐? 호흡 찌꺼기, 산소 찌꺼기거든요. 산소는 항상 두 쌍으로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활성산소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격당하잖아요. 왜 만들어지냐면 산소 가운데 H2O 가운데 O가 한 놈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 불량품이에요. 이렇게 있던 애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남들은 다 짝짝꿍 손잡고 돌아다니는데 얘는 지 혼자 짝이 없잖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그러니까 닥치는데 뭘 꺼나봐.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지금 나 째려봤어? 일로 와. 아무 놈이나 붙잡고 막 때려. 근데 그게 누구야? 내 몸의 세포야. 내 몸의 세포야. 내 몸의 DNA야. 그래서 활성산소는 아무 놈이나 걸리면 막 때려 그냥. 패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세포를 죽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빨리 어떻게? 짝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산소는 아니지만 산소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쟤를 딱 들이붓는 순간 활성산소가 자기야 왔어. 얌전해져 애가. 예? 나도 이제 짝을 찾았어 이래가면서. 그래서 셀레늄과 함께 슈퍼겔과 함께 반드시 뭘 먹어야 돼? 효소. 이거는 3종 세트는 무조건 필수. 특히 여름철엔 이걸 많이 드셔줘야 면역력도 케어가 되고 활성산소도 케어가 되면서 대사 활동이 원활해져요. 그래야 손주 손잡고 놀러도 다니고 이제 가을에 단풍 구경도 다니고 하는 거지. 그죠? 가장 몸에 좋다고. 내일 모레 이제 말복이야. 야 말복이니까 또 먹으러 가야지. 밥부터 닭고기 뭐 염소고기 소고기 그냥 뭐 오만 좋다는 단백질은 다 때려 넣어. 날 더워 죽겠는데 여기는 냉해갖고 소화효소 다 떨어져갖고 소화기능 떨어졌는데 거기다 단백질 지방 잔뜩 넣는다? 소화돼 안 돼? 안 돼. 아이고야 애미야 내가 잘 먹긴 했는데 속이 안 좋아갖고 야 현진이 안 좋다. 요번에도 니들끼리 다녀오니라. 그리고선 집구석에 또 한이 누워있어. 그러니까 속이 허하니까 떡국갈건도 먹고 새우깡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야 되는 과일 두 가지 소개할게요. 수박, 토마토. 수박, 토마토는 천연 효소가 잔뜩 들어있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원장님 그럼 파인애플, 키위는요? 아니요. 그거는 당신을 연육시킬 뿐입니다.
파인애플 키위는 당신의 점막 세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이 파인애플 키위를 먹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 키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키위는 미안하지만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그걸 갈아서 먹거나 음료로 먹거나 뭐 다른 것과 섞어 먹는 걸 좋아하지, 걔만 그냥 막 드시다가 입안 다 얼어버려요. 거기다가 맵고 짠 거 드신 분들이 파인애플 키위 먹어. 아주 좋아하겠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 과일은. 그래서 여름철에 제일 좋은 과일은 제철 과일. 제철 과일 가운데서도 수박과 토마토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도 도와주고 몸의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합니다. 수박은 이뇨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이뇨 작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대사가 원활하니까 이뇨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뇨가 아니라 방광염이나 기타, 그죠? 예, 염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잔뇨감이 생기고 야뇨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걸 좋아하는데 뭐든지 어떻게 돼요?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가 좋아요? 그러면 한두 분이 그 다음날 전화 와. 원장님이 그거 좋다 그래서 밤새 그거 먹었는데 탈났슈 이래요. 아니 수박을 내가 좋다 그랬지 어째 혼자서 한 통을 다 먹으라 그래요. 적당히 드셔야지. 그죠? 밥도 안 먹고 수박만 드시면 탈납니다. 그런 분 없죠 여기?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효소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뭐예요? 이런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서 ATP라고 하는 뭐예요? 전자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줘. 세포 속의 에너지. 그러면 세포 속에 에너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순환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요 세 가지, 그죠? 예, 효소다. 소화효소, 대사효소, 그다음에 식이효소. 예, 식이효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식이효소인데, 과일 속의 소화효소 말고, 그 다음에 전설 속의 식이효소 말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짜 좋은 게 현미. 현미, 보리, 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잡곡을 발효시켜서 율무, 그죠? 수수, 예, 보리, 그죠? 그다음에 북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발효, 건조시켜서 먹는 것들. 그러니까 평상시 잡곡밥 많이 드세요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잡곡밥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만, 잡곡밥은 이미 익었죠. 네. 아까 36.5도만 넣어도 파괴된다 그랬는데 밥 짓느라고 100도씨로 끓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이의 섬유는 남지만 식이 효소는 파괴됐어요. 그래서 익히면 안 돼. 생으로 갈아서 어떻게 발효시켜서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건조 효모, 맥주 효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밀, 현미, 보리, 쌀, 율무, 수수, 북두,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 일일이 시장 가서 그걸 사다가 여러분이 빻다가 또 효모를 씻어서 발효를 시켜갖고 그거를 퍼서 드시려면 힘들어. 그죠?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양도, 배합 양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안 돼. 유산균도 들어가야 되고 비타민 C도 들어가야 되고. 왜? 아까 얘기했던 활성산소도 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소화도 잘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집어넣어서 7가지 천연 곡물과 북두를 집어넣고 비타민 C 집어넣고 파인애플도 또 집어넣었죠. 예, 비타민 C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15가지 곡물을 발효시켜서 잘 갈아서 정말 우리 인체에 필요한 효소를 대량으로 집어넣어서 만든 제품이 뭐예요? 빌리브 효소예요. 빌리브 효소. 예. 왜? 믿어도 좋은 빌립. 그죠? 믿다. 예. 효소. 정말 믿음직스러운 효소. 그래서 이 제품은요, 열 처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천연 곡물을 그대로 발효시켜서 건조해서 먹기 좋게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산균도 넣고 그 다음에 알로에도 넣고 파인애플도 넣고 그죠? 비타민C도 넣고 해서 복합 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효소는 많이 먹으면 그것도 너무 과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설마 효소를 한 통 다 집어넣고 배부르다고 배 뚫릴 사람은 없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아니면 돼. 하루에 2개, 3개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트림이 나고 뭐 몸에 기력이 없는 분들은요 한꺼번에 2포씩 하루 3번 먹어도 괜찮아요. 이건 왜? 원료 자체가 천연 곡물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어떻게 완연한 가을이 가기 전까지 몸이 왜 계절이 사계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세포의 나이가 120일이에요. 90일에서 120일. 세포의 수명 90일에서 120일. 딱. 그래서 3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90일이지? 그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세포가 다시 정상화, 몸이 정상화, 무언가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되기 위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90일에서 120일. 그래서 우리 건강식품 포장이 거의 3개월치 돼 있잖아요. 왜? 3개월은 먹어야 몸이 적응이 되거든. 얘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세포도 이것에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포는 계속 죽었다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3개월 꾸준히 먹어줘야 우리 몸이 정상화가 되고 뭔가 그죠? 몸에 탄력을 받는데 그냥 거의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난 이거 먹어봤어. 효과도 없어. 아우 그래. 그럼 얼마나 드셨는데? 그럼 한 이틀? 3일? 이래요. 일주일? 참을성이 없어. 한 달은 많이 먹은 거야. 근데 그렇게 먹어갖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드셔갖고서는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주셔야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인체도 적응이 되고 좀 바뀌는 거지 3개월 꾸준히 복용을 안 하면서 효과도 없다? 그거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병원은 아파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았겠어요? 아픈 거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보는 가족들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기 관리 못해 게을러 그런 거예요. 물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뭐 중병을 얻은 사람들 빼고 특히 성인병이나 뭐 이런 유전적인 거를 자기 관리를 못해서 몸을 아프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좋은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강상식이나 이런 병태생리에 대한 지식들을 제대로 담지 않고 일상에 반영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프다라는 것은 병 들었다는 거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 잘못한 탓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새겨듣고 딴 거는 몰라도 되는데 대사 활동이 멈추면 죽은 거다. 그건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대사 활동을 그러면 원료는 뭐예요? 배터리는 효소다. 그죠? 그래서 효소 무조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양소가 있어야 효소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영양소 골고루 드시기 위해서는 소화 기능이 원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화 기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양소 흡수가 안 되죠? 그러면 효소가 아무리 활성화돼 있더라도 뭘 전달할 게 있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 기능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정상세포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죠? 활성산소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소 그 다음에 셀레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장 점막과 위장 간의 면역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슈퍼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드시면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고객님들한테 반드시 설득을 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제 선선한 바람 불고 이제 좀 다닐만 할 때 이게 좀 다닐만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여름 내내 고신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찬바람 부니까 효소 활동이 뚝 떨어진다. 그나마도 여름 내내 효소 다 죽이고 이제 찬바람 부니까 효소 활동이 뚝 떨어져. 다닐만 하니까 아파버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환절기 때 많이들 아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럴 때 제대로 필요한 걸 안 넣어주고 땡기는 대로 먹어서 그래. 단백질 먹으려니까 단팥빵 백설기 먹어버리고, 예? 막 그냥 그냥 팥빙수에다가 막 시원한 거, 차가운 거 이런 것만 드시고 체력 관리 제대로 안 하시고 효소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환절기가 오면은 아파요. 제일 어디가 아파? 관절. 염증 세포 많이 늘어나니까 관절. 돌아다닐만 하니까 못 돌아다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혈압. 응? 왜? 신장, 이렇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장도 원활하지 않겠지. 그죠? 혈액순환 원활하지 않으니까 신장에 있는 어떻게 해요? 모세혈관 다 망가지겠지.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혈압 올라가고 관절 망가지니까 단풍 구경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아직 더위가 남았어요. 뭐 이제 곧 말복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상청에서 관측하기로는 8월 말까지는 이 더위가 지속된다고 해요. 그리고 좀 이상기후 징후가 많이 생기잖아요. 점점 태양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지금 우주과학자들 얘기로는 앞으로 10억 년 동안 꾸준히 태양의 온도는 올라간대요. 10억 년 뒤에 이제 올라가다 못해 태양은 소멸할 거고 태양이 소멸하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될 거래요. 근데 10억 년 뒤에도 내가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관심은 없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뜨거울 거야. 내후년에는 내년보다 더 뜨거울 거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갈수록 여름마다 뜨거워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만 내가 어떻게 잘 버티면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야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지 아파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건 저주야.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여름 슈퍼겔과 함께 셀레늄 그리고 반드시 효소를 빼지 말고 같이 함께 드시면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강한 삶이 유지가 돼야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여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견디시고 건강한 한 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